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미고 소속감독 김비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와 로켓펀치님은 소니 알파 유니버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해왔고 올해도 할 예정인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사실 소니 알파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 각자의 채널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로켓펀치님 채널에서는 로켓 베타 유니버스라는 시리즈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 초대박까지는 아닌데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이 잘 되면은 이제 아우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김비디 오메가 유니버스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신 점들이나 이제 좀 뭔가 다른 영상에서는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런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파나소닉의 AF가 안 좋아서 앰베서더 건을 거절했는 거에 대한 썰을 풀었는데, 거기 댓글에 파나소닉 그 S5 마크 2가 새로 출시를 하는데 페이지 디텍트 AF가 들어갔다고 하시면서 구매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 좀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좀 관심이 없기도 하고 앞으로는 파나소닉 컨텐츠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희 로켓펀치님께서 그 S5 마크 2를 2대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비교 영상도 찍고 해서 AF 테스트 영상과 함께 저의 이 감상평을 좀 전달을 드릴까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테스트 영상 바로 보시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가볼게요. 자, 다음. 손 내리고. 왼쪽으로 한번 빠질게요.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한번, 다시 가운데로 한번, 또 한번 앉았다가 좋아요. 일어나주시고 뒤로 갔다가 한 번만 찍어. 가까이 가주죠. 하나, 둘, 셋. 더. 오케이, 스톱. 자, 이 상태로 10초만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제 영상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AF 테스트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피부톤이라든지 아니면 손떨림 방지, 뭐 롤링 셔터 등등이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로켓펀치님 채널 가셔서 여기 우측 상단에다가 걸어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AF가 좋아졌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사실 파나소닉의 AF가 좋아져 봤자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엄청 좋아져 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과 동시에 사실 파나소닉한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이 정도까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의 AF에서 한순간에 이제 거의 캐논보다도 좋은 수준으로 기술이 좋아졌다는 거는 사실 그동안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넣어줬다고 밖에 이제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뭐 진작에 넣어줬다면은 카메라 시장이 이제 캐논 소니판이 아니라 3사 경쟁을 통해서 이제 저희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S5 마크 2의 AF 과연 어느 정도로 좋아졌느냐를 여쭤보신다면은 그냥 딱 듣던 대로 거의 환골탈태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혹자는 캐논보다도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F 속도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AF에서 중요한 게 속도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제 AF를 잡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 캐논은 속도보다는 매뉴얼 포커싱처럼 뭔가 부드럽게 잡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은 좀 다른 방면으로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S5 마크 2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S5 마크 2의 AF는 이제 진짜 1인 크리에이터 혹은 일반 유저들도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이제 더 이상 AF는 파나소닉의 아킬레스건, 최대의 약점이라고 불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AF에 대한 얘기는 해드렸으니까 최종 감상평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S5 마크 2를 보고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파나소닉을 구매할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AF 하나 때문에 추천을 못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오토포커스만 해결이 되면 바로 추천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3년이라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스펙을 가진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실제 현업 현장에서 이제 기획부터 촬영, 편집, 그리고 최종 납품까지 다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촬영 포맷이 4K 60프레임이거든요. 사실상 뭐 4K는 이제 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표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은 이제 24프레임 타임라인과 30프레임 타임라인 둘 다 에서 이제 슬로우 모션과 일반 속도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그런 촬영 포맷이기 때문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포맷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이제 4K 60프레임이 거의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4K 60으로 설정을 하면은 크롭이 되는 거에서 좀 많이 아쉽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기존의 파나소닉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AF가 되는데 나는 그대로 파나소닉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현존하는 유일한 대안이 S5 마크 2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다른 옵션이 없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강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AF가 좋아진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소니나 이제 캐논을 이제 타사 브랜드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제 기변을 고민하신다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제 회사 하나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비추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회사든지 제품을 출시를 할 때 가장 이제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디는 마크 3 때 주로 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나소닉도 이제 다음 바디를 위해서 스펙을 아껴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제대로 된 AF가 들어가는 S5 마크 2가 마크 2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구매할 시기가 아니지 않나. 한두 세대 정도는 더 기다리면은 더 좋은 바디를 더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6년간 영상을 업으로 삼고 살아오면서 다양한 카메라들을 만져본 사람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매나 기변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조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그냥 몇몇 분들의 질문에 저의 답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진지하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지난 시간에 이제 파나소닉을 너무 안 좋다는 듯이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사용할 만한 수준의 AF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파나소닉에서 어떤 바디를 출시를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캐논과 소니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에 대항을 해서 더 좋은 바디들을 출시를 할지 이제 한 명의 카메라 이제 영상 덕후로서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시리즈물로 가져갈 생각이기 때문에 아래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하다 싶은 주제를 정해서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앉아서 가볍게 얘기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굿바이.